자, 얼마 전에 부산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언론이 노숙인 간의 싸움으로 보도했지만 실은 노숙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노숙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졌다며 관계자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권기범 부장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센터에서 이 관련된 지원 업무나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 전역의 노숙인 분들에 대한 예. 현황을 파악하고 아웃리치 사업 등을 통해서 노숙인들한테 지원하고 이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사건 얘기부터 해보죠.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에 피해자와 이 피의자 모두 노숙인이라는 언론 보도들이 줄지어 있었고요. 이게 저 파악하기로는 아닌 걸로 결론이 났죠. 네. 왜 그런 오해들이 생겼을까요? 우선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부산역에서의 사건을 무조건적으로 노숙인의 사건으로 보도되는 것은 조금 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녁 8시 40분에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모두 노숙인으로 저희가 확인되지 않았고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인근에서 주거지를 구해놓고 생활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사유로 그날 부산역 광장에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된 이후에 보도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네네. 되고 사실 노숙인 같은 계층은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보도만으로도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편견, 선입견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실은 볼 수 이제 있습니다. 그 노숙인이란 단어 표현도 그렇고요. 기사 제목으로 봤을 때 또 댓글들 보면 상당히 자극적으로 의도를 갖고 좀 쓴 듯한 그런 뉘앙스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노숙인 우리 사회 구성원인데 말씀하신 대로 편견, 선입견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왜 노숙인이 돼야만 했는지,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IMF라는 큰 문제가 있었었고 그 당시에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실패해서 노숙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예. 최근에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노숙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문제로 인해서 네네. 노숙을 하는 경우들이 계속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정신과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병식이 없고 치료에 거부적이다 보니까 좀 만성 노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는 가족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막막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당장 치료가 좀 필요한 것이잖아요. 필요하지만 저희 사회복지기관에서 예. 계속적으로 라포 형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부분은 본인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줘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서 강제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렵고 사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입원되는 부분들이 네.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그 노숙인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노숙인의 93%가 남성이고요. 그리고 나이대로 봤을 때 5, 60대 이상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연령으로 봤을 때 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남성 노숙인이 여성 노숙인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 여성 노숙인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정책적으로나 지원 체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좀 계속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네. 여성 노숙인의 같은 경우에는 남성 노숙인에 비해서 사례 관리라든지 이분들의 상담이라든지 서비스 연계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5, 60대 분 이상 분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네. 아무래도 그 나이대에 실직이라든지 혹은 실직이라든지 아니면 그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예. 가족 해체, 이혼이라든지 사별 이런 부분에 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노숙으로 좀 빠져드는 부분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고 20, 30대나 4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일자리를 다시 네.
취득하면서 조금 노숙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5, 60대 같은 경우에는 채용의 기회도 좀 많이 줄어들 희망이 수밖에 없다. 없고 네. 그리고 일용직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노숙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통념상 알고 있는 어떤 생애 주기와도 관련이 좀 있어 보이네요. 만성적이고 장기적으로 노숙 생활에 들기 전에 이 초기 개입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초기 개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런지요? 저희가 현장에서 1년 이상 된 노숙인들을 보면은 조금 안타깝지만 노숙에 좀 적응해 가는 부분들을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노숙하신 지 3개월 미만 되신 분들은 본인도 어느 정도 노숙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시고 예. 그 의지에 따라서 좀 필요한 욕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립하는데 네.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과거에는 이런 노숙인 복지가 보호 쪽에 좀 중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보호와 더불어서 자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기관에서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예.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신체적인 보호,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돕는 것들. 네네. 근데 다시 거리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왜 노숙인 그런 복지를 겁니까? 하는 예. 입장에서 가장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주거를 다시 구해서 나가는 게 탈노숙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주거지에서 보통 1인 가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을 나가도 직장에서 사회적인 좀 뭔가 단절이 돼 있고 생활하는 가구에서도 단절이 되면은 네. 스스로 좀 고립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음주 문제라든지 우울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생활비를 탕진하는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거리 노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그렇군요. 참 발생하고 안타깝네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또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노숙자를 이 방송 보시면서 그 생각 들 거예요. 뭐 보호나 자립 다 좋은데 이 숫자 자체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저희가 2022년 말 기준으로 부산시에 있는 거리 노숙인 집계 현황이 10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2020년 같은 경우에도 116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예.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노숙 위기에 있거나 아니면 노숙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신규로 저희 기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1년에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숫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관리되지 않으면 예. 노숙인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지역별로요. 이 노숙인 그 얼마나 현황이 있는지 또 새롭게 이제 안 계시던 분들이 또 노숙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좀 집계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태 조사 같은 걸 계속적으로 하고 예.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5년 주기로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매년 실태 네. 조사를 통해서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 한 명의 대상이 뭐 등록됐다 안 됐다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큰 대략적인. 틀에서의 현황은 계속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요. 2, 3년 안에 더 늘 수 있다. 경제 상황도 그렇고 이런 좀 안 좋은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 사회와 이 노숙인 이 뭐라고 할까요? 공존 그리고 서로 각자의 삶에 충실할 수 있게끔 뭔가 조화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뭐 제2의 IMF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 IMF를 봤을 때는 노숙인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2012년에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네.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노숙인 복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의 문제를 너무 시민들이 너무 불안한 이런 예. 부분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주변을 좀 보살피면서 같이 좀 공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선은 그렇게 안 하는 거겠지만 맞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노숙인 그런 문화라든지 어떤 사회 제도는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권기범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